안녕하세요. 비오티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한국임상영양학회와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가 소화기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 함께 준비한 소화기암 환자를 위한 영양 이야기입니다.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20년 가까이 암 환자분들을 만나온 임상영양사 김지연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과 저는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어떻게 드시면 잘 드시는지 하는 단체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 강의를 무려 3번이나 들으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교육이 다 끝나고 오시더니 제가 위암 수술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무서울 때가 많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교육이 참 도움이 되었고 위안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 말이 제 마음에 좀 많이 오래 남았어요. 먹는 게 두렵다는 거. 단순히 이제 음식 때문은 아니겠죠. 몸의 변화, 그리고 불편한 증상들, 또 사회생활에서의 난감함,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감정까지 다 함께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환자분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실제 사례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셨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식단이 좋아요? 어떻게 먹는 게 골고루 먹는 거죠?"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골고루 드세요."라고 하는 거. 근데 막상 제 상황이 되거나 하면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이 자전거 그림은 우리가 골고루 먹는다는 것을 아주 보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바퀴 보시면 물이고요. 뒷바퀴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우리 몸에 비슷한 영양소를 주는 식품들로 묶어 놓은 건데요. 같은 색깔의 음식은 서로 바꿔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밥을 먹기 싫을 때는 우리가 왜 빵도 먹기도 하고 국수를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색에 있는 음식을 같은 식에 있는 음식을 여러 가지 먹는다면 사실 그거는 골고루 먹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점심으로 밥, 그리고 떡국, 그리고 뭐 감자 조림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 사실 제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영양소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먹는다는 것은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뭐 밥이나 빵 이런 것들과 함께 또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반찬 한두 가지, 그리고 채소 반찬 두세 가지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꼭 이게 한식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샐러드나 호밀빵, 요거트 이렇게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화기암 환자분들에게는 균형 있게 골고루 먹기가 정말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식도 수술하신 지 70대 되시는 어르신 얘기예요. 이분이 저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물 한 모금도 먹기가 너무 두렵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기침이 나서 목에 음식이 걸릴까 봐 밥 한 숟가락도 삼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드세요."라고 하는 건 정말 현실적이기가 어렵죠. 이분은 식도 절제 수술 후에 삼키는 게 조금 불편하셔서 식사량이 계속 줄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체중이 5kg 넘게 체중 감소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좀 한 가지씩 짚어 드렸는데요. 우선 어떤 음식이 더 불편했고 또 그래도 그나마 어떤 음식을 더 편하게 하셨는지 여쭤봤어요. 환자분들은 부드러운 음식을 좀 편해하셨거든요. 우선 밥보다는 미음이나 죽, 그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수월하셨다고 했고요. 근데 이제 물을 먹을 때는 오히려 더 쉽게 기침이 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기침을 유발하는 음식이 좀 물같이 너무 묽은 음식들이나 혹은 가루같이 입안에서 뭉쳐지지 않고 흩어지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침을 유발하고요.
또 양념 중에는 고춧가루나 후춧가루 이런 것들도 삼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금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드셔야 할지 환자분께 이제 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묽은 음식은 우리가 점도 증진제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묽은 것을 이 점도 증진제를 타면 조금 되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삼키는 게 쉬워지게 돼요. 그리고 반찬 같은 경우는 좀 수분을 충분하게 할 경우에는 촉촉해서 삼키는 게 조금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고구마나 이런 감자를 으깨 가지고 촉촉하게 수분을 넣어서 뭐 우유라든지 뭐 마요네즈를 넣어 가지고 부드럽게 드시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제가 좀 권장하는 메뉴로는 뭐 두부나 계란찜, 뭐 부드러운 생선 반찬 같은 거 이런 거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급하게 드시지 않는 거. 이렇게 드신다 하더라도 빨리 드시고 많이 드시면 꼭 문제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드시는 것도 환자분한테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에 환자분께서 전화가 왔는데요. 피해야 하는 음식을 좀 줄이니까 기침 횟수가 좀 줄었다고 하셨고요. 그 외에 식사는 조금 수월하게 잘 드시는데 간식으로 뭐가 좋을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극이 없고 부드럽게 삼킬 수 있는 황도나 요플레, 푸딩 같은 종류를 알려드렸는데 안 그래도 환자분이 요플레를 잘 먹겠다 하면서 이제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하셨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많이 편안하게 느껴져서 저도 기분이 매우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질문이 좀 들어와서 살펴볼까 해요. 이분은 위암 수술을 하고 정직한 세상님이십니다. 위암 수술을 하신 분인데 식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 교수님이 흰죽 위주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흰죽 말고 어떤 것을 먹어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위암 수술하신 지 아마 초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흰죽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흰 진밥 그리고 일반적인 밥으로 이렇게 서서히 조금 진 정도를 조절을 하는데요. 꼭 흰죽으로만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죽을 계속 드시고자 하신다면 그 안에 뭐 소고기도 좀 갈아서 넣고 야채 좀 다져서 넣어서 뭐 쇠고기 야채죽 이런 죽을 드셔도 되시고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시면 서서히 말씀드린 것처럼 밥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니까요. 계속 죽으로 드시는 거는 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쭉 죽으로 드셨다가 한 몇 달 후에 뵀을 때 굉장히 체중이 빠져서 오신 환자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우리가 먹는 밥에 비해서 영양가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죽으로 드시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식도암 환자분인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50대 여성분 이야기예요. 방사선 치료는 치료 부위에 따라서 부작용이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네, 식도 쪽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는 입안이나 이 목 부분에 염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분도 그런 경우입니다. 환자분이 혀가 너무 따갑다고 하셨고 또 반찬을 못 드신 지 거의 2 주나 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도 빠지셨겠죠? 이럴 때 우리가 통증을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거고 좀 줄여 줄 수 있는 방법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 보세요."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우선 입안이 아플 때는요. 뜨거운 음식이 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 시원하게 드시는 게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온이나 오히려 조금 더 시원하게 차갑게 드시면 오히려 더 반응이 좋으세요. 그리고 왜 우리 피곤하면 입안이 헐잖아요. 그래서 그때 혹시 신 음식, 짠 음식 드셔 보셨나요? 굉장히 자극이 되고 아프잖아요. 이런 음식들이 실제로 우리 이런 이렇게 식도염이 있거나 입안에 통증이 있을 때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다고 너무 이제 예 싱겁게 드시라는 의미는 아니고 자극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간을 좀 줄이시고요.
또 과일도 드실 때 좀 의도적으로 신맛이 더 나은 과일, 뭐 바나나나 배 같은 그런 종류로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음식하실 때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이유식 만드는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 이유식 만들 때 우리 갈아서 혹은 이제 으깨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간도 막 너무 심하게 세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하게 음식을 준비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입안에 그 음식이 닿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통증이 느낄 때 더 아프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료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입을 크게 벌리지 않도록 작은 수저를 이용을 하신다면 통증이 조금 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양 보충 음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식사를 입이 아프셔서 못 드실 때에는 영양 보충 음료를 또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드셔 보신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양 보충 음료라고 하는 거는 식사로 음식을 충분히 드시지 못할 때 이 안에 단백질이나 비타민 이런 전해질을 간편하게 채워주는 제품이고요. 식사 대용으로 드실 때는 한 끼에 뭐 환자분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 캔에서 4캔 정도 섭취하시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식사를 먹는다. 그럴 때 보충용으로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1-2캔 정도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캔이나 팩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없고 환자분이 이제 맞는 거 나는 이 맛이 좋다 하고 편하게 느낀다 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하시면은 그냥 아이들이 분유를 먹듯이 저는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어른들이 드시는 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 음료를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 영양 음료도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더 맛도 좋고요. 입안의 통증도 조금 더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음틀 집에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런 얼음틀에 얼려서 먹기도 하시고 어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요즘은 마트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문하시면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 정도에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입안 통증으로 많이 힘드셨던 우리 환자분은 식사는 또 식사대로 좀 이렇게 밥도 질게 드시고 부드러운 계란찜이나 나물, 무나물 같은 반찬 좋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반찬 드시면서 섭취량이 좀 많이 느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양음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때 처음에는 한 2개 정도씩 간식으로 잘 드셨는데 이게 또 너무 같은 제품을 오랫동안 드시니까 좀 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바나나를 좀 껍질을 까서 냉장고에 얼려 가지고 그걸 영양음료랑 같이 갈아서 드셔 보시라고 좀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실제 경험상 많은 환자분들이 반응이 좀 좋으셨거든요. 환자분도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이런 또 저런 방법들을 잘 동원해서 정말 스스로 잘 극복하셨어요. 이후에 외래 오셨을 때 뵀을 때 정말 좀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한번 볼게요. 덤핑죽은 울린 님이 덤핑죽은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음 사례에서 요거는 말씀드릴 거고요. 여름 나기 중 님이 제가 대장암을 예방하고자 식단을 좀 짜려고 하는데 좀처럼 잘 되질 않네요. 좋은 식단과 음식, 과일, 채소 등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식단을 알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식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골고루 잘 드셔야 되는 방법은 식품 구성 자전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음 그 방법을 따르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정해진 식단 우리 많은 분들이 원하시죠.
근데 사실 이 정해진 식단이라는 게 딱히 없는 것이, 왜냐면 각각 환자분들마다 혹은 그 이제 예방을 하시려고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드실 수 있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또 제철 음식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균형 있게 드시는데, 좀 기억하기 쉽게는 내 식단이 알록달록한가를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식사 속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또 다르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식품 구성 자전거를 통해서 각 식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뭐 과일을 드실 때도 똑같은 색깔의 과일만 드신다기보다는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과일을 좀 돌려가면서 드신다거나, 매일 같은 색깔의 노란색 파프리카를 드시기보다는 또 다른 색깔의 종류를 좀 돌려가면서 드신다거나, 그렇게 알록달록 구성하신다면 암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식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화기암 환자분들의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음 위수술 후 나타난 식후 불편감을 느끼는 40대 위암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덤핑 증후군 궁금해하셨던 우리 그 구독자분, 여기서 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를 모두 절제하고 어 이제 회사에 복귀하신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가장이셨고 회사에 다니는 가장이셨고요.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해서 회사에 복귀하셨는데, 회사에서 밥만 먹고 나면 어지럽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실 먹을 때는 동료분들과 굉장히 잘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막 식은땀이 나고 배가 아프고 한참 막 책상에 엎드려 있으셔야 될 정도로, 그래서 팀원분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너무 원래 좋아하셨던 달콤한 간식, 과자, 뭐 주스 이런 거를 드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이제 덤핑 증후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 봤다 보니까 경험상 '아, 덤핑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수술 후에 어쩌면 가장 흔하게 겪는 부작용 하면 이 덤핑 증후군일 텐데요. 음 위나 식도 수술하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좀 주의하세요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음식이 빨리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증상으로 배가 아프거나 또 설사를 하시거나 울렁거리거나, 아까 이제 저희 환자분처럼 막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겪는 게 증상입니다. 이 덤핑 증후군은 식사 직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1시간이나 3시간 후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덤핑 증후군 어떤 경우에 생기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덤핑 증상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천천히입니다. 30분 이상 천천히 드셔야 돼요. 근데 이 환자분은 다른 팀원 분들이랑 식사를 이제 속도를 맞춰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거의 10분 이내에 식사를 맞추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같이 식사를 하는데 혼자만 늦게 드시는 게 또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치만 천천히 드셔야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 드시니까 자주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양 보충 음료나 좀 가벼운 간식 같은 거 드시는 걸 좋겠고요. 또 수분 섭취할 때는 식사하시기 직전에 너무 많은 수분을 드시게 되면 헛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음식이 빨리 내려갈 수 있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국은 가능하면 막 밥이랑 섞어서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또 물도 식사하시고 나셔서 30분 정도 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덤핑 증후군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느끼시고 놀라셔서 전화하시는 사례가
단 음식을 드시고 전하시는 경우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과자를 그냥 평상시에 문제가 없어서 딱 먹었더니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다. 단 음식 한꺼번에 드시면 덤핑 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가지고요. 사탕, 뭐 초콜릿, 그리고 주스 이런 것들은 가능한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아주 소량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시고요. 네. 다음 사례 들어가기 전에 네. ABC 주스 문의하신 마음 편한 하루님. 직장암 3기인지 4기인지 판정을 받으시고 아직은 수술을 하지 않으시고 항암 치료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이 좋다고 해서 자주 사 먹는 ABC 주스라도 사 들고 갈까 하는데 음용해도 되는지. 우선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그 먹을 수 있는 만큼 뭐 갈아서 이렇게 드시는 거 정도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즙을 내거나 갈아서 드시는 거에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음 우리가 음식으로 먹기 힘든 양을 그게 좋다고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셔서 먹기 힘든 양을 억지로 꽉 짜 가지고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거는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주스 정도는 뭐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드시는 양이 아니시라면 뭐 기분 전환용으로 좀 드시는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항암 치료 중 메스꺼움이 힘든 위암 환자이십니다. 위 부분 절제 후에 항암 치료 중인 60대 여성분 이야기예요. 항암 4일차쯤 되는 날 상담실에 오셨는데 요때쯤 되면 이제 부작용이 슬슬 좀 나타나고 힘들어하시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너무 힘들어요."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또 실제로 직접 조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막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항암 치료 중에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그러니까 뭐 울렁거리거나 하는 부분, 그리고 식욕부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울렁거림은 이제 진짜 이렇게 혼자 스스로 음식을 하셔야 하는 분에게 더 힘들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냄새가 심하게 되면 당연히 울렁거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냄새가 심한 조리법이나 음식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왜 집에서도 요리할 때 튀긴 음식 하면 되게 음식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뭐 생선 한번 굽고 나면은 그 냄새 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문을 열어 놓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들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냄새가 덜한 뭐 두부나 계란 요리 이런 거 드셔 보시는 거 권장드려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긴 한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환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전에 또 후에 환기를 충분히 하시고요. 또 음식에 따라서 굉장히 향이 강한 음식이 있어요. 그런 음식은 좀 피해 주시고 아까도 이제 온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음식의 온도요. 우리가 뜨거운 음식은 오히려 메스꺼움을 더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메스꺼울 때는 좀 시원한 음식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환자분께 여쭤봤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좀 드실 수 있는 음식은 어떤 종류가 있으셨어요?라고 여쭤봤는데 평소에는 막 과일을 그렇게 즐겨 드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이때는 귤, 사과 이런 좀 새콤한 과일이 좀 드실 만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떠 먹는 요거트 그런 것도 하루에 1-2개 정도는 드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뵈면 이렇게 이제 조리가 필요 없고 또 음식 냄새도 별로 없는 과일이나 요거트처럼 이제 상큼한 종류를 좀 좋아하시고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리가 참 이제 "너무 짜지 않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밍밍하게 그러니까 거의 저염식으로 드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짜게 먹는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맛없이 밍밍하게 드시다 보면 이렇게 메스꺼울 때는 더 음식을 드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그래도 맛있는 범위 내에서 양념을 해서 드실 수 있도록 뭐 거의 고춧가루도 안 써서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것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좀 말씀드렸고요. 또 생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울렁거림이 심할 때 생강차 몇 모금 이렇게 드시면 "아 좀 속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좀 하세요. 그리고 제일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직접 요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로 밀키트가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밀키트도 있고 또 가끔씩 외식해도 돼요? 배달 음식 먹어도 돼요?" 하고 깜짝 놀라실 때가 있는데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외식도 기분 전환 삼아서 하시기도 하고 배달 음식도 좀 시도해 보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영양 보충 음료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역시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중 감소. 우리 소화기형 환자분들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이 체중 감소입니다. 체중 감소를 느끼신 췌장암 환자분이세요. 굉장히 급격한 체중 변화 때문에 불안이 너무 많이 찾아오신 분인데요. 60대 남성분이셨고요. 췌장암 수술을 하시고 좀 많이 몇 달이 지난 시점에 오시긴 하셨어요. 근데 쪼끔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조기 포만감이 있으시고 하루에 여러 번 설사를 해서 몸무게를 재는데 "하루하루 빠지는 게 너무 두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말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마음도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식사를 안 하시고 기운이 없다 보면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잘 활동하셨던 분도 굉장히 활동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는 부지런한 분이셨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거의 매일 집에서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활동량이 감소하신 경우였어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당연히 한꺼번에 드시면 더 불편감이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식도암, 위암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나눠서 하루에 5번 내지 6번 식사하는 거 해도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기 위해서는요. 또 실생활에서 아주 쉽게 눈에 보이는 곳에 음식을 좀 두는 게 좋아요. 간식 같은 뭐 예를 들면 뭐 작게 포장된 크래커 그리고 뭐 상온에 놔둬도 문제가 없는 그런 영양 보충 음료도 좋아요. 그리고 설사를 지속하시면 탈수가 되면 안 되니까 또 충분히 수분 섭취하실 수 있도록 권해 드리고 또 우리가 단백질 섭취하는 것은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활동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근육 손실이 심한 환자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단백질 식품을 꼭 몇 끼 포함하시라고 계획을 하는데 단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췌장암 환자분들은 이제 지방을 소화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름기가 많은 막 삼겹살, 갈비, 닭고기 껍질 이런 것들은 좀 소화가 불편할 수 있어서 좀 담백한 기름기가 좀 없는 부위로 고기도 선택하셔서 드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 얘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양 보충 음료가 있는 것처럼 단백질 보충을 따로 할 수 있는 가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루를 뭐 우유나 두유 같은 데 타서 드시는 거나 하는 것도 좋은 보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췌장암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 음식 이런 음식들은 뭐 주스나 사탕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2달 후에 외래에서 환자분을 좀 뵀어요. 근데 우선 이제 제가 단백질 파우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셔서 이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유, 우유는 아니고 이분은 요플레에 타서 드셨고 계셨고요. 또 감자나 찐계란을 이렇게 좀 아침에 미리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곳에 뭐 책상 위에 아니면 소파 옆에 이렇게 두어서 중간중간 눈에 보일 때마다 간식으로 드셨다고 해요. 아직은 체중이 이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었고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량도 가벼운 산책 한 30분 정도는 하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참 대단하시죠. 음.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환자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음. 아 네. 여러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음 네. 쪽 위 수술하시고 아 네. 나이투울님 위 수술하시고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되는 경우에 언제부터 생채소가 가능하고 식사량도 늘릴 수가 있나요? 식사는 잘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된다고 네. 위수술하시고 이제 새로운 음식 이렇게 병원에서 안 드셔 보셨던 새로운 음식을 드실 때 네 두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병원에서는 이제 다 익힌 채소 위주로만 드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시기 좀 이렇게 좀 두려운 그런 걱정의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생채소는 밥을 잘 드시면서부터는 밥이 소화가 잘 되시면서부터는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네. 생초 채소 중에서 쪼끔 질기고 섬유소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건나물 같이 이런 거친 것들은 좀 소화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보다는 좀 부드러운 거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어 상추라든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채소들 무라든지 아니면 오이라든지 이제 요렇게 딱딱히 입으로 씹었을 때 끊어지는 채소들이 좀 소화하시기가 편하실 거고 가능하면 껍질이 있다면 초반에는 생채소를 드실 때는 이제 껍질을 좀 제거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식사량 사실 소량씩 자주 드셔 주시는 게 근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제 우리 몸이 좀 똑똑하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쪼끔 식사량을 늘릴 수도 있고 소화가 또 그렇게 이제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언제다라고 하는 거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3 개월, 6 개월, 1년 이렇게 서서히 한꺼번에 "이 시점이 됐습니다." 하고 양을 확 늘리시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에게 맞는 식사량을 진행해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사례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대장암 환자의 사례입니다. 30대 멋진 커리어 우먼이셨어요. 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업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굉장히 멋진 분이셨어요. 근데 수술하시고 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신 시점인데도 이제 변을 보시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못 보셔서가 아니라 너무 자주 보셔서요. 대장암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이렇게 5번, 6번 화장실을 가셔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또 배에 가스도 많이 찬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멋지셨는데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도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자신감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흔들린다라고 하셨어요. 자꾸 움츠러들고 예민하고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 환자분처럼 이렇게 여러 번 변을 보시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막 '특별하진 않다. 그리고 흔한 증상이다.'라고 먼저 안심을 시켜 드리긴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쪼끔 아직은 환자분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증상을 좀 개선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요. 우선 식사하실 때 우리가 섬유소 양이 너무 많지 않은지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섬유소 좋은 거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장암 수술하시고 식사를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이 섬유소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장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가스를 많이 형성하게 하고 또 변도 많이 만들고 또 냄새도 많이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냄새 이런 부분에 걱정이 있으신 분은 뭐 콩이나 양파, 양배추 뒷부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좀 주의할 음식이 있고요. 환자분은 평소에 되게 콩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포드맵식 식사를 좀 제한한다라고 안내해 드렸는데 포드맵 들어보셨을까요? 포드맵 잠깐 살펴볼게요. 탄수화물 중에는 장이 이제 예민한 분들에게 가스나 생성을 일으키는 당분이 있어요. 이런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배가 아프거나 또 가스가 많이 차거나 설사하는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많이 포드맵이 들어있는 음식은 좀 피하고 가능하면 포드맵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한번 좀 살펴볼까요? 고포드맵 식품으로 어떤 게 있는지. 잡곡, 콩, 환자분이 드셨던 거죠. 우유,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뭐 사과나 망고, 또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이 좀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종류고요. 그리고 저포드맵 식품으로는 흰쌀이 있고 또 두부, 과일 중에서는 토마토가 있네요. 채소는 당근이나 오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식품을 좀 선택적으로 종류에 따라서 변경을 하시면 몸의 변화를 좀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환자분도 실제로 일단 배가 덜 불편하다고 하셨고 또 변의 횟수도 뭐 완전히 줄진 않았지만 그래도 5-6번에서 한 3-4번 정도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시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상승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삶의 질 향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사례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위암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세요. 집에 계시는데 죽과 미음으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퇴원 후 3일 정도부터 계속 설사를 하시는데 식단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식단이나 왜 설사가 나는지. 네. 설사 증상이 어쩌면 이렇게 덤핑 증후군의 증상의 하나일 수 있는데 우선 아버님이 죽과 미음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속도나 양이 좀 너무 많으신 건 아닌지. 그래서 먼저 좀 조심하실 부분은 식사 속도 그리고 양을 먼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그릇을 드신다, 뭐 반 그릇을 드신다 하면 약간 그 양을 지금 드시는 속도 뭐 한 20분 정도의 속도로 드셨다면 한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속도를 좀 늘려 보세요. 그래도 이제 계속 설사가 있다면 또 이제 양을 조금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음식을 이런 음식을 먹어서 문제가 됐어요. 그 음식 나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 음식이 나쁘기보다는 그 음식을 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드신 경우가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양과 횟수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이프트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루를 갖고 있는 대장암 환자분의 얘기예요. 이분은 저를 이제 한 번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루가 막혀 가지고 그때는 영양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그런 막히게 하는 음식을 안내해 드렸을 때 정말 하나하나 조심해서 드시면서 전화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개선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장루를 통해서 나오는 양이 너무 많은 상황이셔서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체중이 많이 빠지셔서 또 걱정하고 계셨고요. 음 일단 많이 피곤하고 또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장류량이 많아지면 몸에 그냥 단순히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해질까지 많이 빠져나가서 탈수 증상으로 또 어지럽거나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루 환자분에게는 그냥 무조건 물만 드세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탈수 위험이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변으로 나가는 양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전해질도 같이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입으로 따로 전해질을 좀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ORS 음료다라고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꼭 챙겨 드시는 거를 좀 당부를 드렸고요. 또 장로량이 많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 변을 만드는 음식, 아까 섬유소가 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역시나 좀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근데 가끔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음식을 너무 줄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체중이 빠지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에 드시면은 더 나오는 양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자극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도 들어갑니다. 그 원칙이.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 보충 음료도요. 이제 중간중간 한 번에 드시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보충하셔야 되니까 중간중간 보충하시는 방법도 안내를 해 드렸고 또 여전히 그 회장루 특히 회장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막히는 위험이 가장 두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계신지 이런 음식들을 조금 체크를 해 봤는데 장루를 막히게 하는 음식으로는 이런 덩어리 진 음식들 있죠. 예를 들면 김밥, 순대. 그런 음식이 장루를 막혀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덩어리 진 음식을 잘 안 씻고 드시기 때문에 더더욱 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먹고 싶어서 드신다. 그럼 정말 의도를 가지고 잘 씹어서 드셔야 되시고 가능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또 섬유소가 너무 많은 채소. 예를 들면 뭐 시래기, 나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실제로 많이 이렇게 막혀서 오신 음식계 꺼내 보면 이런 종류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과일 중에는 감과 말린 과일 이런 딱딱한 것들이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분은 그 ORS 음료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하셨고요. 장로량이 많을 때는 조금 더 잘 챙겨 드시고 또 어지러움이 그걸로 인해서 좀 개선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에 드시는 식사량을 좀 줄이고 중간중간 영양 음료를 간식으로 보충하시면서 조금 장로량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7분의 삶의 질이 향상된 환자분들 만나봤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내용, 채팅창을 통해 질문 주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어머니가 위암 판정 건강 찾는 김영사분이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으셔서 식단 관리를 하는데 월남쌈 같이 야채를 삶아서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다이어트 소스에 찍어 먹는 건 괜찮나요? 네. 일단은 월남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월남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드신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식품 구성 자전거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식품군을 다 드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 주신 이 매운 소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거를 너무 드시고 싶다 그런 건 아니시라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찍어서 드시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좀 덜 자극적인 소스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 소스라는 거는 어떤 소스인지 궁금하긴 한데 대부분 너무 자극적인 거 너무 우리가 위암 환자분들도 다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고추장을 사용해서 요리하시는 거 다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불닭처럼 이렇게
누가 먹어도 굉장히 자극이 되고 배가 아플 수 있는 음식은 사실 위암 환자분에게는 더 불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호자분이 고민 많이 하시면서 챙겨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7분 환자를 만났는데요. 한국임상영양학회와 또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가 소화기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 함께 준비한 소화기암 환자를 위한 영양 이야기 어떠셨나요?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또 먹지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물론 권장되는 음식이 있고 수술 후에 수술 범위에 따라서 권장되는 음식이 있고 또 주의해야 하는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음식들을 어떻게 드실까인데요. 드셔도 되는 우리가 편하게 드셔도 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빨리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탈이 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것은 수술하신 지 시간이 오래 지나셨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먹고 있는가, 내가 너무 빨리 먹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양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설명드리긴 했는데 숙제 하나 드릴게요. 꼭 이것만은 기억하세요입니다. 소화기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천 3가지. 네. 첫 번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자주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식사 시간은 최대한 천천히 드세요. 저는 좀 그렇게까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30분에서 1시간 그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실 것을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억지로 건강식, 균형식 이런 거를 찾기보다는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배가 아프고 불편한데 그래도 잡곡밥이 좋다고 하니까 잡곡밥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음식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시점부터는 또 그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너무 그 하나에만 집중하시는 거 그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을 좀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내 인생의 락님. 위암 예방을 위해 블루베리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네.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암 예방 수칙이 있는데요. 그 수칙 중에서 다채롭게 식사를 구성을 하면서 또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거. 그게 이제 예방 수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라색 과일의 한 종류잖아요. 근데 단 기억하실 게 블루베리만 암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드셨으면 내일은 귤도 드시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을 제철 채소들 사과도 좀 드시고 이렇게 과일을 충분하게 드셔주시는 거는 우리가 암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과일뿐 아니라 채소 섭취도 중요해요. 그래서 과일과 그 채소의 섭취량은 대략적으로 종이컵으로 따지면 하루에 4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주신 게 마늘을 많이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마늘을 우리가 음식할 때 충분하게 넣고 또 고기 먹을 때 마늘 같이 곁들여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거 좋은데 또 생마늘을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많은 양을 드실 경우에는 또 위장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든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시는 정도는 크게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섭취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제 경험에서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 일상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어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도 항상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국립암센터 임상영양사 김지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